첫 번째 장에서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DBM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oSQL 형태의 몽고DB를 학습했습니다. 4장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이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번 장은 데이터 관련 용어의 이해입니다. DBMS와 빅데이터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일 하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BMS에 의해 접근되며 사용됩니다. 만약 DB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유저는 DBMS의 명령을 내려 간접적으로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언어가 SQL입니다. SQL은 표준어로서 대부분의 DBMS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로 GD어라고 불립니다.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QL은 IBM에서 1970년대 초에 처음 개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SEQL, SQL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며 IBM의 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수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DBMS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SQL을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의 검색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과 수정,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SQL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SQL 문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 언어, DDL, 테이블이나 관계의 구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며 create, alter, drag, truncate 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조작 언어 DML, 테이블에 데이터 검색, 삽입, 수정, 삭제하는 데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 select, update, delete, insert 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제어 언어 DCL,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며 grant, revoke 등의 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QL과 NoSQL에 대한 설명입니다.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입니다. 그림의 상단은 3개의 테이블이 있고 상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Orders 테이블은 주문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로서 유저 아이디를 통해 누가 프로덕트 아이디를 통해 무엇을 구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테이블들을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누어서 데이터들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입한 상품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users, product, order 여러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지만 각각의 테이블들은 다른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복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구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중복 없이 하나의 데이터만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다룰 위험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은 NoSQL입니다. NoSQL은 기본적으로 SQL과 반대되는 접근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관계성이 없습니다. NoSQL 세상에서는 레코드를 문서, 도큐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SQL 세상에서는 정해진 스키마를 따르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지만 NoSQL에서는 다른 구조의 데이터를 같은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JSON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동일한 컬렉션에 넣습니다. 따라서 많은 오더, 주문한 상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오더스 컬렉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테이블 컬렉션에 조인할 필요 없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주요 장점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SQL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스키마, 데이터 무결성 보장, 관계는 각 데이터를 중복 없이 한 번만 저장하게 됩니다. NoSQL의 장점입니다.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합니다. 즉, 언제든지 저장된 데이터를 조정하고 새로운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및 수평 확장이 가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시키는 모든 읽기, 쓰기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SQL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덜 유연합니다. 데이터 스키마는 사전에 계획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 확장이 어렵고 대체로 수직적 확장만 가능합니다. 즉, 어떤 시점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조인문이 많은 매우 복잡한 쿼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NoSQL의 단점입니다. 유연성 때문에 데이터 구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복은 열의 컬렉션과 문서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가 여러 컬렉션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모든 컬렉션에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했다면 SQL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가 자주 변경, 수정되는 애플리케이션일 경우 NoSQL이라면 열의 컬렉션을 모두 수정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된 여지가 없고 명확한 스키마가 사용자와 데이터에 중요한 경우에 SQL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NoSQL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정확한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없거나 변경, 확장될 수 없는 경우, 읽기 처리를 자주 하지만 데이터를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수평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에 NoSQL은 적합할 듯 합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입니다. 대량의 정보 가운데서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로서 어떤 데이터, 즉 구조화된 정보를 분석, 분류하고 부가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그 데이터 뒤에 함께 따라가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사진을 찍어 기록할 때마다 카메라 자체의 정보와 촬영 당시의 시간, 노출, 플래시 사용 여부, 해상도, 사진, 크기 등의 사진 정보를 화상 데이터와 같이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하면 그 뒤에 사진을 적절하게 정리하거나 다시 가공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GPS 기능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까지 사진의 메타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사진이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로써 다른 지역 정보를 검색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 등을 고르는 등의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무언가의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찾고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려 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일단 이름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의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는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정보인지 아마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번호, 이름, 가입일, 회원 타입 이 부분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를 통해서 해당 정보가 질문 없이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렇듯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정보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책 뒷면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색인입니다. 책 본문에 내가 원하는 단어의 위치나 문장의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인 색인은 책 본문에 대한 데이터로 메타데이터의 일종입니다. DBMS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100만 건 이상의 정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한 건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DBMS가 저장된 정보를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한다면 운이 좋다면 제일 앞에 있으면 빠르게 검색을 할 것이지만 가장 운이 나쁘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 사용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DBMS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인은 책의 목차나 색인과 비슷한데 데이터가 저장될 때마다 색인을 스스로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이 색인을 통해 원하는 책의 위치를 이동하듯이 DBMS도 색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이동하여 제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메타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게시물을 올릴 때 태그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추가해 놓으면 사람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태그가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해시태그란 해시기호가 붙는 태그를 말합니다.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이 태그가 붙은 모든 글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태그 역시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그 역시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 코딩에서도 해시 기호를 사용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커멘트를 추가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역시 코드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해시태그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시태그 이후의 문자들을 걸러내어 스트링을 추출한 후 그 스트링에 연관된 URL 주소를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글을 저장할 때 단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글 내용 중 해시태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모두 링크로 치환합니다. 여기서 링크란 해당 문서가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DB에 저장할 때 해시태그 목록도 별도로 저장하여 나중에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저장된 DB에서 해당 키워드를 찾고 그 URL을 획득해 정보를 출력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됩니다. 정형 데이터란 형태가 정해져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말하며 형식에 맞지 않은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림을 보면 학번은 숫자로, 이름은 문자열로, 학년은 숫자로 정의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학번에 문자 형태로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문제가 발생할 듯합니다. 이것이 정형 데이터의 세계입니다. 형식에 맞게 그리고 길이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넣기 전부터 데이터 형식을 딱 맞춰 놓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데이터 분석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빅데이터의 주인공이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정형 데이터란 유튜브, SNS, 블로그, 웹문서 등처럼 글 내용의 형식이 자로운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된 틀이 있지 않아서 데이터 분석에도 어려움을 따릅니다. 블로그의 데이터를 가져와 일일이 분석하려면 제목은 무엇인지, 작성 일자는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일일이 정해주는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비정형 데이터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남깁니다. SNS, 블로그, 검색, 이메일, 온라인 제품 구매, 버스 예매 등 이러한 수많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하면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정보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세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업,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연구는 데이터를 기초로 시작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쇼핑몰에서 클릭하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또는 물건을 구매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모두 데이터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 보니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측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일 몇 시에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사람이 어떠한 생필품을 살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한밭도서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3,378건, 연평균 16만 169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요 민원은 도서관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전체 민원의 45.3%인 1,531건을 차지하였으며 도서 대출 반납, 성인 열람실 관리 미흡, 식당 위생과 메뉴, 열람실 냉난방, 대중교통 불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제적 민원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비밀 데이터입니다. 어떤 회사에 가서 데이터를 공개를 요구하면 영업비밀의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어떨까요? 공공이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에 두루 관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publ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은 데이터 공유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비밀 데이터들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서 누구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공개한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는 도로명 주소 조회 서비스, 동네 예보 정보 조회 서비스 등 무수히 많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개인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공공데이터와 달리 반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정보라고도 불리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런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번호들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되어 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DBMS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관경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oSQL 형태의 몽고DB를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DBMS와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용어들을 학습하였습니다. SQL과 NoSQL의 차이점, 메타데이터 그리고 사용예,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데이터 관리와 관련 내용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